기능코 수술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요. 안녕하세요. 탑티어로 예쁜 나 탑티어 성형외과 조용진 원장입니다. 코 상담을 하다 보면 코막힘, 비염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예쁜 코를 가지면서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점들도 같이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의 기능을 크게 호흡 기능과 후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코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중격 망곡증, 합의각계 비대로 인한 비유성 비염, 그리고 비밸브 협착증이 있고, 이 부분을 교정해서 비강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기능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수술 전에 코의 어느 부분이 호흡을 방해하는지 CT나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한 후에 문제가 되는 부위를 교정하게 되는데요. 기능적인 코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치료하는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격 망곡증, 합의각계 비대로 인한 비유성 비염, 비밸브 협착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손가락을 코 안에 넣었을 때 가운데 만져지시는 평평한 연골이 비중격 연골인데요. 이 비중격은 코를 좌우로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곧게 있어야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중격이 코 안에서 좌우 한쪽으로 많이 휘어지게 되면 호흡이 힘들게 되는데, 이걸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요. 주로 연골이 크고 매부리가 발달한 분들 중에 많고요. 이럴 때는 휘어진 비중격이나 뼈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곧게 펴주는 조작을 통해서 망곡증을 바로 잡고 숨쉬는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다음은 합의각계가 커지면서 생기는 비유성 비염인데요. 주로 비중격 망곡증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중격이 어느 한쪽으로 휜 경우에 반대쪽 합의각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고, 점막이 비대해지면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때는 비대해진 점막을 고주파 기기나 레이저 등을 통해서 줄여주거나 합의각계를 외측으로 골절시켜서 비강을 넓혀주게 되면 숨쉬는 기능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합의각계를 과도하게 절제하게 되면 비강의 생리적인 기능을 저하하게 되므로 최대한 점막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진행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의 천장 부위의 각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비밸브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좁아져 있는 천장 부위를 넓히고 연골 등을 이식해서 지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비밸브의 각도가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게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이비인후과랑 성형외과 중에 어디가 더 낫다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기능코 수술 중에 비중격 망곡증과 비밸브 협착증은 미용코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숨쉬기 힘든 기능적인 문제와 미용적으로 코 모양을 함께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코 성형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 번의 수술로 기능적, 미용적으로 모두 개선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기능코 수술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에요. 비중격 망곡증이나 합의각계 비대증이 일부 있더라도 본인이 숨쉬는데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능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기능코 수술을 함께 진행한다고 해서 미용적으로 코 모양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수술 후에도 기능적으로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비중격 망곡증을 교정할 때 다시 비중격이 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코끝을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비밸브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비주가 너무 두꺼워지는 것과 코끝 높이에 따라서 날개 연골이 폭이 좁아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험 청구에 관한 답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능코 수술 중에 비중격 망곡증과 하비각계 비대증은 진단이 된 경우에 의료보험으로 일부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진행하는 급여 수술이고, 비밸브 재건술은 비급여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이에요. 기능코 수술은 보험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해야지라는 생각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서 본인의 증상과 정확한 검사 결과를 통해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고 본인의 수술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오늘은 기능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유익하셨을까요? 보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탑티어로 예쁜 나 탑티어 성형외과 조영길 원장이었습니다.